영어와 한국어 발음을 만들 때 차이를 만든다는 건 뭐 기본적인 사실이죠. 하지만 이 한국어와 영어의 가장 큰 발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바로 모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모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알파벳에 의존하지 말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첫 번째, 알파벳은 어느 언어의 문자일까요? 입니다. 이 퀴즈예요. 어느 언어의 문자일까요? 우리가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영어의 문자일까? 하지만 이 알파벳을 프랑스어에도 사용하고 독일어에도 사용하고 이탈리아어 혹은 스페인어에도 사용을 합니다. 즉, 알파벳이라는 그 문자 체계는 영어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문자 체계를 영어에서 가져다 쓴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 한국어는 세종대왕이 만들었죠. 말 그대로 한국어에 최적화되어 있는 문자 체계이기 때문에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발음은 한글에도 없게 되는 그런 정말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은 영어에 최적화된 문자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알파벳에 의존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정말 큰 특징을 가지고 있게 돼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알파벳의 중요한 포인트. 영어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집중하고 있는 모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A만 해도 무려 8가지 이상의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모음, 그리고 간혹 다른 경우, 간혹 몇몇 자음의 경우에도 1개 이상의 소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어떤 경우에 다른 소리를 만들어내는지를 잘 익혀두셔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 알파벳에는 또 없는 소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미 우리 1번에서 언급했듯이 영어에 최적화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간혹 알파벳에 없는 자체 소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소리일까요? 바로 TH가 만들어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번데기 소리라든지 돼지꼬리 소리 이런 경우, 그리고 C와 H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치 소리, S와 H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쉬 소리 등등이 큰 예가 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알파벳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입니다. 2개의 알파벳이 합해져서 새로운 소리로 표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모음에 대해 중요하다고 제가 정말 앞에서 강조를 했던 만큼 모음 법칙에 대해서 좀 언급을 자세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모음의 법칙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최소 하나의 모음은 2개 이상의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친숙한 long vowel 그리고 short vowel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어로는 대부분의 책에 장모음 혹은 단모음이라고 명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 강의에서는 정확하게 우리는 long vowel, short vowel로 구분을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알파벳의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는 소리, 이게 바로 long vowel이에요. long vowel, 즉 A, E, I, O, U 라고 그 알파벳의 이름을 그대로 읽어주는 경우입니다. 반드시 이 소리가 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모음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단순하게 long vowel, 영어 원어민들이 부르는 그대로 명칭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다음 short vowel은요, 영어 알파벳의 이름이 아닌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그 알파벳을 보면 떠오르는 다른 발음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A 하면 에가 있겠고 E 하면 에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알파벳의 소리와 알파벳의 이름의 소리와 상관없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소리를 말합니다. 이 2개의 소리가 기본이고요. 예외의 소리들도 정말 많으니까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2번째 모음 법칙 볼게요. 강세를 받느냐, 강세를 받지 않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 이건 제가 준비 강의 시간에서도 제가 굉장히 정말 입이 닳도록 강조했던 부분이죠. 말 그대로 강세를 받지 않는 그 부분을 또 명칭을 다르게 부릅니다. 바로 슈아라고 부르는데요. 강세를 받지 않는, 즉 비강세 모음의 같은 경우 소리를 굉장히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는 그런 성향을 보여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 법칙은 모음은 항상 목을 울려주는 소리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건 준비 강의 1편에서도 강조를 했었어요. 모음은 항상 유성음이다. 목을 울려서 발음을 해 주어야 한다. 무성음은 무엇이다? 목을 울리지 않는 소리다. 그리고 유성음은 무엇이다? 목을 울려서 내는 소리이다. 모음만 나오면 참 좋겠지만 이 모음을 기준으로 앞, 뒤에 자음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한국어의 경우 모든 자음은 반드시 모음과 나와주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무성음을 정말 목을 울리지 않고 발음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 소리가 나지 않는 무성음과 모음이 이어지는 경우 소리를 정확하게 목을 울리지 않다가 울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발음 연습을 하면서 같이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말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무성음은 목을 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유성음은 목을 울린다. 그런데 모든 모음은 유성음이다. 자, 그리고 요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혀의 집을 찾아준다입니다. 혀의 집이 어딜까요?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강의를 보시면서 혀가 어딨지? 하고 혀 위치를 한번 느껴보세요. 혀가 입천장에 이렇게 붙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보통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붙어 있다 해도 살짝 그냥 들어 올려져 있는 정도이지 막 혀가 접혀 있다거나 말려 있다거나 힘이 바짝 주어져 있다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보통 혀가 있어야 될 장소라고 하면 바로 그냥 이렇게 아래 치아의 뒤쪽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여기가 바로 혀의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모음을 발음을 할 때 반드시 이때 이렇게 혀 모양을 해주세요 라고 제가 언급을 하지 않는 이상 혀 그리고 입 모양, 치아의 방해를 받지 않고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이 상태가 혀가 집을 잘 찾아서 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영어 모음을 만들어내는 요령, 강세와 비강세입니다. 강세를 받을 때 강하게, 세게 이렇게만 발음하실 게 아니라 몸을 살짝 움직여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강세를 받을 때 천천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몸을 살짝 움직여 주시면 더 드라마틱하게 강세를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강세를 받는 모음의 경우 1.5배 정도 천천히 발음해 주시면 좋은데요. 2배 정도 발음한다고 하면 좀 긴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는 느낌이 드니까 1.5배 정도 늘려서 천천히 발음해 주시면 딱 좋고요. 그리고 세게, 크게, 또박또박 천천히 발음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소리만 크게 높일 게 아니라 몸을 함께 움직여 주시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의도적으로 소리를 크거나 높게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소리가 강조돼서 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토마토를 영어로 한다 하면 tomato, tomato 이렇게 A에 강세를 주면서 살짝 고개를 움직여주면 좋은 거죠. 어때요? tomato 자동으로 강세가 강조되게 되죠. 자, 그럼 강세를 받지 않는 비강세 모음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비강세 모음, 슈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발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헬렐레 하고 발음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실제로 별명으로 헬렐레 발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헬렐레 발음의 경우에는 입술과 입 주변의 근육들을 정말 릴렉스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힘을 쭉 뺀 상태에서 목에 울림만 살짝 준다는 느낌으로, 그렇다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살짝 해주는 느낌으로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입모양 그리고 이 소리 내는 이 현상을 여러분들이 내가 점심 때 뭐 먹지? 하면서 고민을 할 때 내는 그 소리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소리겠죠? 입소리 말 그대로 근육의 힘을 쭉 빼시고 목만 살짝 울려주시는 소리입니다. 소리를 크게 내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again, butter, family 같은 경우 제가 붉은색으로 표기를 해두었죠. 이 부분이 강세를 받지 않는 모음이에요. 그래서 A지만 again이라고 발음을 하지 않죠. 이렇게 again 그리고 butter 같은 경우에도 butter 이렇게 발음을 해주는 게 아니라 butter,
butter. 그리고 마지막 family 역시 family 이렇게 발음을 일부러 해주는 게 아닌 family, family. 이렇게 정말 힘을 빼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소리로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영어 모음 요령 마지막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영어 모음이 예외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기초 단어일수록 쉬운 단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들일수록 우리가 법칙이라고 외웠던 파닉스라고 우리가 익혔던 그런 법칙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실 거예요. 바로 이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언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법칙만으로 파닉스라고 정리되어 있는 체계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발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카테고라이징해서 정리하는 건 참 좋지만 예외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 법칙에만 매몰되지 않고 말 그대로 알파벳의 그러한 법칙에 약간 자유로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영어 발음을 학습할 때 정말 중요한 모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모음 발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모음이 만들어내는 강세, 그리고 비강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Goodbye!